첫 문장부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일단 그치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잘 보고, 아, 여기 전치사구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with 구에서 with other lives, places and times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rough가 나옵니다. 무엇을 통해? Vicarious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또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그리고 reading literature,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요 대절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입니다. 근데 요 대절 escape를 꾸며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행사가 the escape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한대요. 무엇을 통해서 제공을 하냐면 vicarious 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좀 문학 쪽에서 많이 나와요. 문학 독서 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통으로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vicarious 자 대리적인 근데 vicarious identification 하면은 대리 만족적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주인공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주인공이 막 성공을 해. 그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 이거 봐봐. 너네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 봤어? 거기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복수에 성공하는 장면을 보면서 현실의 스트레스를 그냥 확 날려버리죠. 그죠? 이렇게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인공과 나를 identification, 동일시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vicarious ident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 내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를 하는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바로 with other lives, 다른 삶, 다른 장소. other가 좀 앞에만 쓰였지만 다 이거 앞에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간, 다른 시대. 이것과의 비교와 그리고 대리만족적 동일시를 통해서 문학이 제공하는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그런 도피 속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구가 정말 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도피 속에서 we activate, 우리는 활성화시킵니다.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자, 이 문장은 되게 웃겨. 콤마하고 이 our imagination의 동격구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대시 나와서 어머나 이거 대신 뭐야? 계속적 용법에 대시 안 되는데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시 형용사예요. 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our imagination 그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 알았지? 인간에게만 고유한 그 능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동격구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To explore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nd experiences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and that may not even be real. 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두 개가 대절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의 선행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ideas and experiences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1년에 어세로브니까 1년의 대안적인 그런 개념들과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들과 경험들은 대안들이 아니고 개념들과 경험들은 우리의 현재 삶의 현재 환경에 바깥에 있으면서 심지어 현실이 아닌 실제가 아닌 그런 개념과 경험들 그것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만 고유한 능력 바로 이 상상력 이것을 우리는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도피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이 우리가 그 책에 푹 빠져들면
책에 빠져들어서 완전 내가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되고 막 그러면서 완전 도피를 해버리잖아. 그 도피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아주 복잡한 문장으로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는 되시겠죠? As opposed to perception that. 자, as opposed to 하면은 무엇과는 달리, 지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각과는 달리예요. 그리고 그 지각도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perception을 잘 모르시더라도 뒤에 요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정보를 바깥 세상에서 받아서 처리합니다. 자, 그 정보들은 바로 빛, 소리, 형태 같은 것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dash로 해서 이 information의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빛, 소리, 형태와 같은 그런 정보를 외부 세계로부터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그래서 또 finds meaning in it. 그 안에서의, 여기서 it은 정보가 되겠지. 그 정보 안에서의 의미를 찾는. 그래서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절, perception을 이제 수식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뒤에 또 dash하고 이렇게 sunset, a symphony, a house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각으로 이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 안에서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아, 저것은 선셋이구나, 노을이구나. 아, 소리를 들으니까 저건 심포니구나. 아, 저건 집이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지각인데 그러한 지각과는 달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receives and produces and finds. 자, 다 병렬 구조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병렬 구조여도 receives and process는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이제 finds 하고 이렇게 병렬 구조라는 것. 항상 마지막에 오는 동사가 병렬 구조에서 마지막에 오는 동사의 이제 형태가 가장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지각과는 달리 in imagination 상상 속에서는 the process is reversed. 그 과정이 역전된다, 뒤집힌다, 수동태입니다. 자, 봐봐. 뒤집힌다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정보를 받아요. 정보를 받아서 find meaning을 해요. 그 정보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perception이에요. 근데 상상 속에서는요. 이렇게 먼저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의미에서 데이터를 만들게 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렇게 reversed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서로 뒤바뀐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perception은 information에서 meaning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outside에서 inside로 갑니다. 근데 요 imagination에서는 일단은 안에 meaning, 안에 있는 inside에 있는 의미에서 무엇으로 갑니까? information으로 가요. 그 informatio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visualize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지? 자, 요렇게 설명이 되는 이 문장 조금 여기 마지막에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 분명히 저는 inform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착각하실까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미를 찾는 대상은 세상 그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information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formation이랑 meaning이 서로 대조되는 관계고 이것의 방향에 따라서 perception인지 imagination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장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translating the words we read into what they signify. 원래 이제 translate A into B 하면 A를 B로 해석하다입니다. 근데 요 A 부분에 보면은 목적어가 생략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요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what they signify. 자, 그러면 여기서는 what 또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치환되는 관계되면서 what이면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the words입니다. 우리가 읽는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자, 여기 시작할 때 이미 현재 분사였어요. 그래서 as we translate 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문장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단어들을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면서 we populate. 여러분 populate라고 하면은 뭐 인구 아니에요?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populate는 동사로 쓰이면 가득 채우다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다도 됩니다. 둘 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건 우리는 좀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단어들을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가득 채웁니다. 무엇을? An inner world. 이 내적 세계, 우리의 내적 세계를. 그리고 뒤에 in which 나와 있는데 이 which의 선행사, 바로 앞에 나오는 an inner world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전치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그 선행사의 의미를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내적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그 내적 세계에서는 형상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상, 어떤 이미지, 화상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the memory, 기억으로부터.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이미지가 생성되는 내적 세계를 우리는 채웁니다. 우리가 읽는 단어들을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면서 여러분 의미 이제 지금 좀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앞에서 이 일반적 진술에서 general statement죠. 이 일반적 진술에서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이 일반적 진술 세 문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제요는 할 수 있는 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가 끝까지 이어질 때는 그 끝까지 이어지는 예 볼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렇게 예가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일반적 진술이 나오면 또 한 번 눈여겨볼 때는 있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 중요합니다. 문제 푸실 때 그렇게 가셔야지 모든 문장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제가 이건 나중에 수능 완성을 수업하면서 수능형 수업을 할 때 이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굳이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문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 빨리 읽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를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집이라는 단어를 읽고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picture 떠올립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집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표상 내 머릿속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기에서 병렬구조, read 하고 picture. 그리고 나서 it is our imagination 하고 지금 봐봐. The complex interweaving of perception and memor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의 상상력이다. 복잡하게 짜여진 무엇이 복잡하게 짜여졌나요? Of perception and memory.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지각과 기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동격구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바로 눈치챌 수 있으셔야 되면서 자, 이 문장 잘 봐봐요. 자, 이래자고 대시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강조구문이에요. 자, 문학이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은 우리의 지각과 기억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콤마는 이렇게 그 상상력이
활성화되는 거잖아. 이 문학에 의해서 상상력이 활성화되면서 그 결과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and it release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release 풀어냅니다. The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latent, 잠재적인 창의성을 이렇게 방출합니다. 풀어줍니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요 앞문장의 요 두 개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서술형으로 나올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술형, 여기서도 서술형, 그리고 요 이리즈 이건 강조구문에다가 분사구문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 꽤 많습니다. 자, the writer may provide the blueprint. 작가는 아마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the blueprint, 청사진. 청사진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계획? 계획서? 청사진이 계획서라는 뜻이잖아. 제안서 이런 의미니까. 이런 계획 같은 거, 청사진. 이렇게 해석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모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but the reader builds literature's many rooms. 리더는, 독자들은 짓습니다. 문학의 많은 방을 짓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호. 자, 요 부분이 build room하고 blueprint. 요 부분이 아마 저는 함의추론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함의추론으로 나올 부분도 많아, 이번에. 그러니까 자, 이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건축할 때, 건축 시의 설계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설계도를 줄 수 있고, 하지만 독자는 그 방을, 문학의 많은 방을 짓는 것은 독자다. 알았지? And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여기에서 like는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인데, 그래서 전치사고요. 그리고 any satisfying occupation이라고 했는데, satisfying, 현재 분사기 때문에 만족을 시켜주는, 만족감을 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occupation은요. 자, 이거 원래 첫 번째 의미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확장적 의미가 돼서 여기에서는 직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쏟는 활동, 마음을 쏟는 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만족을 주는 그런 활동이나 마음을 쏟는 일, 이런 것처럼 literature, 문학은 만족을 시킵니다. Our imaginative abilities, 우리의 상상력과 creative abilities, 창의력, 이 둘 다를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gratify라고 하는 이 동사도 의미 좀 잘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완전 깊은 내면적 그런 즐거움을 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원래는 욕구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되지만 완전 깊은 내면적인 즐거움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satisfy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에요. 아주 강렬하게 만족감을 갖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satisfying occupation 요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취미나 이런 것에 몰두해서 성과를 낼 때 느끼는 그 뿌듯한 만족감이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서지. 그동안은 그게 꼭 공부는 아니었지만 뭔가에 몰두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래서 성과가 났을 때 엄청난 뿌듯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게임에서 이기는 거라던가 그치?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친구들하고 화장을 했는데 내가 화장이 너무 잘 돼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런 뿌듯한 만족감. 필자는 문학을 읽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똑같이 발휘시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에 큰 만족감을 주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 literature 읽는 것도 reading literature도 결국에는 satisfying occupation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앞에 뭐뭐처럼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일단은 빈칸, 함의추론, 문장의 위치, 순서. 순서가 이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선생님이 요지 정리해 줬잖아요. 자, 이 요지 정리를 좀 순서대로 잘 흐름을 기억하시면 글의 순서 유형은 좀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요지 요거 한번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순서 그리고 어법과 연계된 서술형 어휘까지. 이거 어려웠어요. 간만에 좀 수능 특강 다운 그런 지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빈칸으로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두 번째 문장에서 The process is reverse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The reader builds literature's many rooms 하는 여기 The reader builds literature's many rooms 이 부분이 이제 또 나올 수 있겠고요. 이거 여섯 번째 문장. 그리고 그 위에 The complex interweaving of perception and memory. 자,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본질을 지각과 기억의 결합으로 정의한 아주 핵심 구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함의추론은 어느 부분이냐? 함의추론 뭐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갑자기 시골 아줌마 말투가 나왔지, 그치? 자, 여기 이 부분이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문학작품은 작가가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독자가 자신의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예요. 그래서 영어 선지 후보는 Readers take an active role in constructing a mental reality based on the author's skeletal framework. 방금 전에 한 말 그대로 가서 이제 리더가 그러니까 그 읽는 독자들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현실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무엇에 기반하여 based on the author's skeletal framework. 그 작가가 주는 골조, 글의 골조. 이것에 기반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만약에 선지에 active 이게 나오면 정답입니다. active, construct, imagination, complete, reader's role 이게 있으면 정답이고요. 이게 있으면 오답일 거예요. 바로 passive, writer-centered, fixed meaning.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선지에 들어있으면 오답이 될 때니까 이것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작가는 설계도를 그리지만 방을 만드는 건 독자예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성되지 않아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의지로 그 부모님이 만들어준 설계도의 그 방들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의추론 어마어마했습니다. 요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위치로는 두 번째 문장. 얘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을 볼 건데요. 어법 같은 경우에 어법 진짜 어마어마했다 요번에.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 that 하면은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that은 지시 형용사였는데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as opposed to 요거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병렬 구조 finds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나온 것도 네, 잘 눈여겨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었다고 하는 것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것 그리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온 것도 이것도 이제 어법으로 나올 법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구조에서 두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는 꼭 이제 어법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현재 분사는 이렇게 and it release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 어법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휘 하겠습니다. vicarious는 대리 만족적인이라는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direct, 직접적인입니다. direct. 자, 그리고 activate라고 하면 활성화하다죠. 그러면 활성화하다의 반대말은 D를 써서 deactivate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억제하다 inhib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hibit. 그리고 latent라고 하면 그래. 어려운 어휘가 꽤 많이 나왔어요. latent. 세상에 웬열? 좀 어려운 어휘들도 많이 나와서 좀 기억해두는 게 좋겠네요. latent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잠재적인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잠재적인, 그지? 참, 이 잠재적인 이거는 동의어는 hidden하고 이렇게 잠든 겨울잠 자는 하는 dormant 이게 동의어면서 latent의 동의어면서 지금 반의어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명백한이라고 하는 apparent랑 obvious, 명백한 이 둘 다 이제 반의어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ratify, 만족시키다라고 했어요. 자, 만족시키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실망시키다죠. frustrate.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disappoint. 실망시키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까지 시험에 나올 거 되게 많다. 이거 오랜만에 어려웠다. 자, 이러면서 자, 이제 주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은 독자의 상상력을 활성화하여 언어를 기억 속 이미지로 재구성하게 하며 이러한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창조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첫 번째, literature. 콜론하시고 A creative building process in the reader's mind. 독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건축 과정. 두 번째로 How imagination reverses the process of perception. 상상력이 지각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The blueprint of the writer. 작가의 청사진과 and the house of the reader. 독자의 집.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나게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내용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저는 7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있어요. 멤버십 하면 변형 문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따로 여러분들이 광고 없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저도 같이 화이팅 할 테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이제 7강에서 뵙겠습니다.